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시장 자체가 거래소 시장이나 이쪽에서는 어저께 중요했던 라인대를 그대로 지켜주면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었는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에 급락이 떨어졌던 부분을 오늘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좀 일부 분들을 좀 완화시켜주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난 업종들은 다들 약간 개별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급락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규적 반등이다라고 우선은 보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가뭄에 단비가 왔듯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저께 사실 미국에서의 에너지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미국에서의 공급 자체가 앞으로 축소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축소가 된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그 부분은 어저께 유가가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긴 했었는데, 유가 반등 자체가 강하게는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원유 보고서, 원유 재고 이 보고서가 오히려 유가의 예상치보다 급락이 그 재고 축소가 들러갔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국내 증시에서 사실 모멘텀, 트리거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방향이 여전히 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만기를 앞둔 상태라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호재거리라든지 반등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 없다는 부분, 그게 조금은 좀 시장에서 방향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차트를 좀 하나씩 보면서 오늘 이제 나타났었던 코스피 지수 그 흐름을 보고요. 그리고 내일 만기일 날 어떤 전략으로 좀 더 우리가 가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이제 제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어저께 제가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증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앞전에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받는 자리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지지를 받는 위치가 어저께 저점을 찍었던 이 라인대, 추세 라인대가 그대로 지켜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라인대가 앞전에 9월 달에 한번 시장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갔던 자리대가 있는데, 이 라인대가 정확하게 50% 정도의 되돌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증시를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견조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단점은 뭐냐? 이렇게 자리대에서 양봉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주면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여전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작다는 거죠. 왜? 간단하죠. 시장에서 만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에 따른 경계감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쉬는 곳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중요한 건 거래량도 있지만 거래 대금의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때 부분이 과연 만기가 지난 다음에 강하게 연결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만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바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금에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인데요. 시장의 앞전에 지수가 받아쳤었던 1800자리에서 2000자리대까지 끌고 왔었던 주역이 국내 연기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연기금이 2000자리대 미만에서는 역시나 받쳐줬다. 이게 오늘 확인된 거죠. 결국 기관 투자자들도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인 약세는 보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배경에는 뭐 배당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은 시장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다 부분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약세가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앞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시장에서 되돌림으로 시장의 이제 휩소, 그러니까 되돌림 자리에 만들어 버리고 급락이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한 3일 동안 7%라는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반등이 나올 때 중요한 건 역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려줘야 된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 볼 때 3조 5천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제 바로 하락할 때 이 3일 동안에 음봉으로 떨어졌던 이 거래량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거래 대금과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등이 나올 때 갭을 메우거나 61선 자리대까지가 우선 1차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자리대를 올라타게 될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대에서의 매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상당 기간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지지가 잘 나와줬다는 것과 기관 투자자들이 잘 시장에서 받쳐줬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줬다. 여기까지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만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오는데 불과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7천 계약이라는 대규모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을 더 확대시켰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 않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현물은 많이 팔았는데 선물 쪽에서 3천 계약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반등을 보인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선물도 시장에서 대형주 지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차트 자체가 거래소 시장보다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 전체보다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타나죠. 좀 전에는 아까 우리가 확인할 때 앞전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전체 상승폭에 시장에서 한 50% 정도 되돌림을 했었다면은 지금 현재 선물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추세 라인대를 오늘 살짝 이탈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121선 자리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살짝 다시금 추세 라인대 맞추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현재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상승폭에 딱 38.2%의 조정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종합주가지수는 50%의 되돌림인데 그 요인이 가장 컸던 거는 사실 중소형이 많이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난 케이스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대형지수와 마찬가지로 추세를 지켜주면서 38.2% 정도의 지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선물 쪽에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분봉상 짧은 그림으로 볼 때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선물 제가 60분봉 차트를 이제 올려놨는데 선물 60분봉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던 그림과 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갭 보정 차트라고 해가지고 갭을 다 없애 버렸을 때의 차트 그림인데 실제로 지금 어떤 그림을 만들었냐 전체적으로 상단 자리대에서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반대로 하단 자리대에서는 또 그대로 지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전체 그림은 현재는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채널 패턴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오늘 이 라인대에서 지지가 잘 나와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지수로 볼 때 247에서 247.5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 자리대를 올라가 줘야지 시장이 만기 지나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라든지 또는 상단을 지금 현재 4번을 두들겼기 때문에 다음번에 5번째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가냐 못 가냐의 지지목과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옵션 만기이지만 선물이나 이쪽에서 흐름을 상당히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의 현재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양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양매도 포지션이라는 걸 취해놨었는데 즉 양매도 포지션은 실질적으로는 변동폭을 제한시킨다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어떻게 포지션이 나왔냐면은 실제로 양쪽을 다 매도해서 제한을 만들어 놨었는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단기 급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 포지션을 잡았던 풋 포지션에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245 풋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지수가 245,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가 245를 이탈하는 그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양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한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 반대쪽 포지션으로 한 번은 또 시세가 나오는 것이 만기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권에서 0.16, 즉 16,000원이라는 가격을 만들고 오늘 장중에 15만 8천원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10배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너지었는데 마지막 종가 자리대에서 살짝 살려준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시장에서 이 그림이 풋 포지션이 0.5라는 이 수치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럼 내 시장에서는 위쪽 방향의 무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만기일이 오게 되면은 많이 이제 헷갈리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고 이런 게 어렵다. 그 어려울 때는 또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죠. 뭡니까?
삼성전자죠. 왜?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반등을 일으켰던 가장 큰 축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바로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지수를 반등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시총 1, 2 종목들이 현재 시장을 끌고 온 만큼 이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뽑아주면은 마찬가지로 내일 지수도 강하게 올라간다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전체적인 추세 라인대를 앞전에 실적을 발표할 때 한번 갭으로 뚫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추세 라인대를 돌파할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했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132만 원에서 139만 원이라는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짧은 분봉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장중에 단기 추세를 돌파를 하고 이제 134만 원짜리 전후로 마감시켜놨던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내일 134만 5천 원을 넘어간다면 역시 지수 자체는 위쪽 방향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시장 방향이 아래쪽이나 그냥 옆으로 행보하는 만기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강한 섹터이고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섹터가 되는 건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그리고 나서 앞전에 그 차량 판매, 10월달 차량 판매가 잘 나왔다는 부분이 현대차의 상승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역시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현대차가 내일 강세가 많이 이어진다. 그래서 16만 7천 원짜리대 넘어간다면 역시 지수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내일 있기 때문에 만기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잡고 만기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시초 상위 종목군들이 대형 지수를 끌고 오는 만큼 이쪽에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좀 해드렸는데 사실 만기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있는 만기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신흥국에 대한 약간의 회피 성향이 같이 나타났고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는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라서 만기가 우선 어떻게 끝나냐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11월 달 만기가 끝나게 되면은 12월 연말까지는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시장에서 시총상위 대형주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 이들은 중간에 차익 실현이 나간다 하더라도 만기 배당 그러니까 연말이죠. 연말 배당 끝나고 난 다음에 청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파는 이 와중에서도 지수를 받쳐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가 되는 거고 어차피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현물 쪽에서는 크게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만기 지나고 나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성 제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 전까지 신흥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역시 반등이 세게 나오기도 힘들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CB에서의 추가 부양책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역시나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증권사들은 지금 어떤 정도로 잡고 있냐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2016년도에 대한 증권사들 전망은 우선은 굉장히 장밋빛입니다. 근데 장밋빛이긴 한데 언제 상반기가 장밋빛이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은 상승이 상반기 좋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반기가 안 좋다는 거는 너무 이른 판단인 것 같고 그리고 지수 상승 목표치를 잡은 것도 아직은 굉장히 이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선은 상반기에 강세를 띌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왜 나왔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원자재 가격이 반등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왜 반등할 거냐 그 부분에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공급 자체가 축소가 돼가는 그런 국면에 들어온다는 것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13차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 부분이 인프라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낮다 보니까 투자 자체를 굉장히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 자체도 축소되면서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경기 자체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요는 더 크게 증가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 잘 돼야지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강세를 띈다라는 관점을 가지면은 결국은 11월 달 이번 만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점을 만들고 나서 연말 배당 투자 그리고 모멘텀을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어느 섹터가 제일 좋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현재는 가장 좋은 섹터다라고 얘기했는 거는 정유를 비롯한 에너지, 그리고 소재 쪽에서 화학, 철강, 그리고 산업재, 그동안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산업재가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산업재 중에서도 약간은 나누셔야 되는데 건설과 기계 쪽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조설은 조금 컨센서스라든지 전망치가 불투명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흐름이 전개된다 정도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우선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큰 그림을 하나 그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해서 왜 안 좋게 보느냐 이 차이인데요. 하반기 안 좋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 대선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 미 대선이 있을 때는 항상 증시가 변동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듯이 미국에서의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건데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올지도 명확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공약은 거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쪽이 공약으로 잡혀져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공약이 오바마 헬스케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미국에서의 대선 부분이 굉장히 크게 시장을 흔들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물론 하반기에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쪽이 다 좋다면은 사실 신흥국에 따로 강세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예측은 아직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상품 가격이 국내 증시에 영향이 클까라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현재는 국내 증시가 신흥국들 중에서 차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의 경우는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더 받아줘야 되고 국내 증시의 밸류라든지 앞으로의 배당을 확대한다는 부분까지도 할 때 사실 좀 더 강해져야지 맞는데 현재는 그런 그림이 부족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품 시장과 신흥 국가들의 흐름은 어떻게 연결되면 우리나라가 비롯해서 이제 예전에 2007년, 2008년도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체가 좋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좋으니까 인프라 수요가 계속 인프라 확대를 하게 되고 상품 시장에서 굉장히 거의 뭐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강하게 연결되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신흥 시장도 역시 강세에 띄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서 상품 시장에 대해서 약간 과열이 한번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과열이 나타났던 시기가 역시 신흥시장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꺾인 부분이 언제냐? 2014년도부터 시장에서 상품 수요가 감소가 되면서 계속 내려왔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신흥시장의 주가 역시도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이 확대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냐 못 돌아가냐 이게 내년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역시 신흥시장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그렇게 강세를 띄지 못하고 있지만 상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이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년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게 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뭐 삼성전자나 자동차 그룹 이 외적으로 확연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2차 전기죠. 그럼 2차 전기 같은 경우는 내년 시장에서 계속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인데 내년 시장에도 중심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시장에서 테슬라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켰던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근데 클린 디젤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기차의 보급이라든지 활성화가 좀 늦어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폭스바겐 사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단가가 전기차에 들어갈 때 제일 비싼 것이 2차 전지 부분인데 이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보급화가 되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냐? 연간으로는 첫 흑자를 달성할 것이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의 테슬라의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 시장에서 연간 흑자를 처음을 기록한다면 이 부분 자체가 전기차 자체에 대한 성장성이 더 커진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차 전지 가격이 예전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기술력이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못 받쳐줬기 때문에 비쌌던 2차 전지 가격이 지금은 계속해서 떨어졌죠. 떨어져서 지금 이제 나중에 2016년 이후에는 더 싸게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현재 LG화학의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 단가 자체가 지금 다른 회사들보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더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지수 대비해서도 여전히 강세를 띠는 것이고 시장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셔야 되는데 LG화학 차트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냐? 우선은 내년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공급 과잉 산업들이 축소가 되게 된다.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소재 섹터인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군이 굉장히 실적을 잘 내는 구조가 이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캐파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글로벌에서 거의 최고로 따질 정도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우 성장 모멘텀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LG화학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선 LG화학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G화학 같은 경우 직전에 고점 자리 때가 29만 7천 원 자리 때 전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전에도 이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대가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열려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세를 뽑았는데 그러고 나서 지수 자체가 조정을 보였죠. 그럼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자리대에서 역시 지지가 되냐? 직전에 고점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대에서 그대로 지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트 그림이 뭐예요? 추세를 돌파, 상단 자리 돌파, 지지 테스트, 그 다음에 지수 자체가 강세를 띈다면은 추가 강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32만 원 자리대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은 건드릴 자리가 되는 거고 32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34만 원, 35만 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올라갈 때 거래량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없죠. 즉 시장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뿐이지 하락 거래량이 실린 구간이 없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주도주로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내일 만기에 대해서 준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를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옵션이라든지 선물 포지션 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가지고 내일 만기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간에서 현재 지수대는 어떻게 한다? 받쳐준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선 하락은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만기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재원 전문가였습니다.